강의를 완벽히 소화하자니 1시간짜리 강의인데 1시간 30분, 2시간 걸려서 한 강을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강사님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실 때 이러시는 분들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 강의를 어떤 식으로 수강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젠가 그저께쯤에 이렇게 엄청 긴 댓글을 저한테 달아주셨어요. 내용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Q&A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바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분의 고민은 그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어떤 식으로 수강을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건데, 일단 인터넷 강의를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인강은 단기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루에 3시간씩 매일매일 꾸준히 듣는 것보다 전체가 60강이라고 친다면 오늘 6강씩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하루에 들을 수 있는 저의 한계치는 6개 정도였는데, 진짜 좀 많이 달리면 9개까지 들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9개는 힘들고 하루에 한 6개 정도씩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한 10일 정도에 단기간에 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숲도 전체를 보고 나무를 봐야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단 오늘 여기를 배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전체가 어떤 건지 한번 아셔야 돼요. 축구로 따지면 여러분 오늘은 옵사이드를 배우고 내일은 공을 차는 법을 배우고 또 내일은 드리블을 배우고, 이런 것보다도 축구 경기 전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게 반칙이고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봐야지만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소송법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민사소송 같은 경우 관할 뭐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해봤자 전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은 전체를 한번 머리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집중적으로 빠르게 강의를 끝내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단기 집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 옛날에 일본 대학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1년 만에 1차, 거의 1년 4개월 만에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 다 통과한 아주 천재적인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2차 시험을 볼 때까지 시간이 한 3달인가? 2달 정도, 2-3달 정도 있어요. 2-3달 정도 있는데 소송법을 아예 안 한 친구였어요. 이때 다 몰아쳐서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하루에 19개, 20개를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는 도전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의 한계는 하루에 9개가 한계더라고요. 9개도 많습니다. 6개 정도. 6개 정도가 딱 적당해요. 두 번째는 배속으로 수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배속 수강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보통 강의들이 조금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1배속으로 다 듣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스피드로 나는 지금 1.5배가 한계다. 그럼 1.5배로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2배속도 무난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신다면 2배속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중간중간에 좀 뭔가 필기해야 된다. 그럼 멈추고 또 들으시면 되고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목적과 수단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내가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건 전제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데, 이게 뭐 강의가 뭐 랩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그냥 쇼미더머니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쓱 들어서 쓱 빠져나가고 2배속으로 강의만 딱 듣고 끝났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항상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 단축이지만 시간 단축을 하면서도 내용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속 수강을 해서 내용을 잘 못 가져가고 있다. 그럼 배속 수강을 때려치셔야 돼요. 하실 수 있는 한도에서 난 1.2배가 한계다. 1.2배로 들으시면 돼요. 자신에게 맞는 스피드로 들으시면 되고 점점 배속 수강 하시다 보면 늘어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1.2배, 1.5배, 그 다음에 2배속 그렇게 늘려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 집중해서 들으시고 배속 수강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항상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무조건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수업이 듣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수업을 통해서 교과서를 이해하려는 것이 우리의 강의를 듣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또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신 게 뭐냐면요, 그 이제 너무 디테일한 설명들이나 강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난 이 강의를 100%다 가져가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도 이렇게 넘기기도 어렵고 모든 걸 다 받아 적으려고 하게 되고 그 하나의 강의에 너무나 집중을 하게 되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인터넷 강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100% 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강사들 하는 말도 다 빠짐없이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100% 집중해서 듣는 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00%다 들어야 되는 거고요.
강사들이 하는 말은 100%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를 듣는 목적은 이 강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교과서 있죠, 교과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상법 강의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책. 이 책을 내가 혼자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디가 포인트인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온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서 이 책을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럼 강사들은 이 책을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시켜주고 핵심 내용이 어딘지도 알려주면서 이 책을 이해시켜주는 게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건 책 정리와 관련된 내용 있죠. 이 부분을 100%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강사가 하는 말들을 100% 내 머리에 킵하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이 부분에서 완벽해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강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질문 받고 제가 찍었던 강의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강사님들이 찍으셨던 강의도 한번 봤는데 보면은 강의가 핵심 내용이 있고요. 그 핵심 내용을 이해시키려는 이해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핵심 문구를 던져주죠. 만약에 제형법정주의는 이러이러한 거다 라는 걸 내가 시험에 나오는 문구라서 핵심 문구라고 쳐봐요. 이게 있고 그럼 왜 제형법정주의는 이러이러한 건지 이해를 시켜주는 설명이 있겠죠. 이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부분. 그 다음에 또 기타 부분이 있어요. 잡소리, 그냥 쓸데없는 뭐 개그, 그 다음에 뭐 몇 페이지 넘기세요. 아 이거는 뭐였는데 뭐 이거는 왜 이걸 내가 이 책에 넣었다. 뭐 이런 뭐 편집에 관한 내용들, 기타 등등. 그러니까 수업과 좀 관련 없는 내용 있죠. 몇 페이지 넘기시고 뭐 이거 참 힘드네요. 뭐 이런 말들. 이게 인간이 하는 강의다 보니까 로봇이 아니잖아요. 로봇이 하는 강의면은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거 쭈루룩 이걸 이해하려면 요걸 해야 합니다. 밑에 뭐 이렇게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진행도 좀 매끄러워야 되고 연결부위라고 할까요? 그 말의 연결고리 같은 게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1배속으로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시 하셔야 될 건 핵심입니다. 핵심. 이 핵심을 100%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핵심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목적은 이 책을 잘 이해하고 어디가 중요한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내용은 어디가 되냐? 바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정리를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해 같은 거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굳이 100%다 써놓을 필요도 없고 한 요 정도는 내가 이해할 때 필요하겠다 싶은 거 정도 그 정도만 킵해 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강사들이 칠판에 쓰는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메모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강사들이 칠판에 쓰는 건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수업을 잘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사들이 설명하기 위한 필기가 있고요. 하나는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걸 메모해라 아니면 어떤 어려운 내용을 좀 분석적으로 잘 도표 같은 걸 그려서 이해시켜주기 위한 경우에 이제 칠판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강사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기 편하려고 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적어 놓으시고 메모를 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필기 같은 걸 하는 게 누가 강사들이 필기한 거를 만약에 이런 종이에다가 적어 놨는데 한 4페이지가 나온다고 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모를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한 반 페이지? 그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강사들이 쓰는 걸 일일이 다 써야지 강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목적을 두시고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올바른 형태의 강의 수강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공부도 그렇고 복습도 그렇고 강의 듣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 한 번에 모든 게 완벽해진다라는 거는 허구예요. 허구.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겠다라는 생각부터 일단 버리시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야지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 돈과 시간을 바꿔서 이 교과서를 잘 정리하는 툴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완벽을 추구하려는 마음부터 조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벽을 추구하신다고 하신다면 아니요. 그냥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강의가 있으면 이 핵심 내용 교과서에 적혀있는 내용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교과서에 적혀있는 내용 중에 핵심을 가르쳐 줄 건데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인강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요. 저는 하루에 6개씩 정도로 목표를 잡고 들어요. 그게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었고요. 6개를 잡고 나머지는 이제 뭐 기출문제를 풀어본다거나 다른 공부를 했었고요. 이 6개를 들을 때 저는 항상 2배속을 걸고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에 딱 한 명 정도 제가 2배속으로 듣기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말고는 다 2배속으로 수강이 가능한 정도여서 저는 항상 2배속을 걸고 수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속을 걸고 수업을 들을 때는 그냥 쭉 들어요. 쭉 듣다가 제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들으면서 체크를 하고요. 이 사람이 중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슉 지나가 버린다 싶으면 그때 잠시 멈춰놓고 저는 그 다음에 뭐 제 형광펜으로 이렇게 중요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좀 내용 씹어보면서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는 그 순간 멈춰놓고 제가 할 작업을 좀 맞춰놓고 저번에 뭐 영상 말씀드렸던 걸로 치면은 뭐 고기 커팅하고 뭐 이렇게 다시 굽는 그런 작업을 거기서 해놓고 저는 그러고 다시 영상을 진행해서 강의를 또 듣다가 만약에 또 시간이 부족해지면 또 잠시 멈추고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배속은 걸지만 1시간짜리 강의를 듣는다고 치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6시간 강의를 들어왔었고요. 한 과목을 쭉 6개씩 들어서 그 과목이 끝나고 이제 그 하루에 6개씩 들을 때 저는 복습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저녁쯤에 오늘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볍게 훑어보시고 어떤 목차가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가볍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쭉 달리는 성격이어가지고 복습을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날 저녁에 한 번씩 가볍게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요렇게 해서 만약에 60강짜리 강의가 하나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강의로 들어가겠죠. 이 다음 강의를 들어갈 때 앞에 거를 전체적으로 복습을 합니다. 빠르게. 전체가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중요 부분도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정리한 상태에서 다음 과목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그 앞 과목,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헌법이 끝나고 민법이 들어갔다고 친다면 민법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저는 하루에 6시간 강의를 들으면 시간이 남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헌법 교과서를 그때 다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갔고요. 헌법 교과서를 다 읽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헌법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와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공부 이런 식으로 양립을 해서 이어 나갔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어떻게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항상 목표는 이 책을 정리한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될 거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리고 정말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이 교과서를 70%를 머리로 이해하고 나머지 뭐 요약서나 내가 만든 정리 같은 형태의 노트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정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게 목적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또 보고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 만한 게 있으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아니면 댓글을 잘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